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모델입니다. 질문을 원래는 하브르타는요,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요즘에 하브르타를 어떤 용어로 쓰냐면 교육계에서는요, 학습사 중심의 질문 교육이라고 해요. 하브르타를 학교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해 가면서 아이들 스스로 그 질문 가운데 대화하고 그리고 스스로 찾아가서 실천해 가는 그 과정을 하브르타라고 이야기해요. 부모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질문하냐면 아이가 질문하는 거죠. 같이 성경을 읽고 아이가 질문하도록 만드는 건데, 근데 아이들이 쉽게 질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냐면 부모가 먼저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 또 재질문하고 질문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리고 하브르타의 가장 중심한 핵심은 질문이 아니라 하브르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브르타죠. 강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익힐강 논할론, 이야기하면서 익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브르타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되냐면 경청을 잘하고, 그 다음에 지지하고, 또 때로는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리액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반응을 잘 보여줄 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쫙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해봐 그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담임 목사님 이야기 다 하셨는데 그러면 네 목사님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끝나요. 거의 담임 목사님 생각이 다 관철돼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 이미 결론이 다 가지고 있어서 잘 이야기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나라가 수동적이에요. 교육자도 수동적이고 직장 사람들 다 수동적이고 자기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이 안 돼 있죠. 그런데 그 환경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지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지지와 함께 그렇지만 이런 면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도전, 재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가야만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자, 이 질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질문을 만들 거냐를 사실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제가 만드는 모델인데 잠깐이라도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도록 질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A4 용지에 좋습니다. 제가 9시까지인가요? 50분까지인가요? 9시까지. 예, 9시까지 하겠습니다. 자, 답이 도출되도록 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질문? 예, 아무 질문. 예, 아무 질문. 몇 개 생각나는 질문. 원래 제가 하브르타 처음 배울 때요, 이 본문 가지고 30개 질문을 만들라고 했어요. 예, 한 절 가지고 30개. 예,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그런데 답이 나오는 질문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뻔한 질문이라고 해요. 성경에 답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뻔한 답은? 태초에.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예, 뻔한 답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천지.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하셨나요? 창조. 이렇게 뻔한 질문이, 이건 이제 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답이 나올 수 없는, 이걸 보고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 이게 상상이 들려있는 질문인데 그 질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예. 뻔한 질문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상이 들어있는 질문. 예, 맞아요. 그거죠. 왜는 없잖아요, 여기에. 예, 그렇죠. 네. 예, 이제 그것밖에 없나요?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라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왜 창세기 1장 1절을 썼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생각이 깊어져요. 왜 창세기 1장 1절을 누구에게 말하려고 이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장에 듣는 대상은 누구일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자, 30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이라. 3개 나오고 안 나오고. 네, 3개나 안 나오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잘 봐요. 잘 봐요. 자, 잘 봐요. 여러분이 질문이 안 나오죠.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이제 3가지 질문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질문 중에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의 질문은 언제와 어디가 언제 어디서가 배경이 돼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언제 어디서라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필요한데 우리가 가장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먼저 정의 내려야 될 게 단어예요. 단어. what이라는 what. 무엇이냐. 무엇. 그러니까 북한 선교다. 그러면 북한 선교는 내가 생각하는 북한 선교는 뭐다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야 직원들이 다 거기에 그 정의에 맞는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북한 선교는 뭐 빵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북한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북한 선교의 정의가 뭐냐면 나는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북한 선교는 뭐냐면 공장 세우는 거야. 그거 딱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뭔가 딱 액션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정의가 정확하지 않으면 행동들이 늘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의.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태초. 예, 태초라는 질문. 태초가 뭘까요? 또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이 뭘까요? 누구일까요? 천지가 뭘까요? 창조가 뭘까요? 이렇게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질문이 많이 나와요. 또 창조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면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 꽤 많이 있어요. 여기 바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러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라라는 이 창조라는 이 단어의 바라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찾아가는 걸 뭐냐면 성경 사전 그리고 원어 성경 막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창조를 여러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물론 이단들이 말하는 창조도 있어요. 쭉 써져 있는데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보면. 그런데 창조에 대해 쭉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배경을 생각해봐요. 이거를 누가 썼을까? 이거는 이제 성경 이 본문 말고 이걸 컨텍스트 말고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텍스트라는 말은 이 글자 그대로 텍스트라 이야기하고 컨텍스트라는 말은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이거 누가 썼을까요? 그죠? 어디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그죠? 아니 모세라는 사람이 왜 이걸 썼을까? 왜 이걸 기록했을까? 누구에게 하려고 할까? 그러면 무한한 질문이 또 나와요. 언제 썼을까? 그죠? 그러니까 질문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외에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질문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내가 만든 질문과 다른 사람이 만든 질문을 가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집단지성을 가지고 답을 해 나가는 건데 성경은요 반드시 성경은요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하면 그 주장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예. 그러거나 아니면 좋은 신학서적이나 그런 걸 통해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질문을 하면 답을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냐면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성경적 근거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내가 대화를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가운데 질문하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질문과 그 답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답변을 듣고 내 생각이 최종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종합적으로 내 생각이 더 풍성해집니다. 자, 보십시오. 하브르타의 강력함이 어디에 있냐면요. 대화의 강력함, 이야기하는 것의 강력함. 하브르타라는 말은 이야기한다는 거니까 이야기하면 강력함이. 처음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이런 수준에서 이런 생각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요. 내 생각이 업데이트돼요. 그래서 이 갭 차이가 바로 하브르타의 유익이에요. 이야기의 유익이에요.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엄청난 생각이 떠올라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제가 같이 개척하면서 4년 동안 개척하는 가운데 이제 저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책도 많이 보고 부목사 시절을 15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그런데도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내가 통해서 보충이 엄청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를요 엄청 성장하게 만들어요. 가정하고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질문에 대한 하브르타 요소 중에 하나가 질문 나눈 것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했죠. 제가 여기 보면 방법 써놨죠? 네, 흐름 전환했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질문 맵을 7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7맵입니다. 예, 제 특허예요, 이건. 제가 만든 7맵.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을 해 나가면 돼요. 아이들도 이런 형태.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사람들한테는 이 질문 맵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이죠. 질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쭉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브르타는 뭐 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다. 뭐라고요? 이야기하는 거. 공동체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 관계를 형성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를 어떻게 재밌게, 여기 보면 이 소그룹 모임태도 여기 나오는데 어떤 소그룹은요 막 재밌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막 까까까까 이야기하는 소그룹이 있고, 어떤 소그룹 가면 분위기가 쫙 깔아있는 소그룹이 있어요. 이게 소그룹 다이나믹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행동력 유형 중에 디스크 중에 I형이 들어있는, 사교형이 들어있는 데는요 분위기가 살아나요. 그런데 C형이 들어있는 데는요 분위기가 쫙 깔아앉아요. 왜냐하면 진지해져. 너무 진지해져. 꺼치꺼치 막 그러고 막 날카롭고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I형은요 깔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공감적 경청을 해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잘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공감적 경청을 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이야기 잘 안 들어주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또 가서 여러분 가서 딱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또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감적으로 경청해주는 사람, 내 속마음을 아는. 근데 이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요, 경청은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알아서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그냥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봐요.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들어주기만 하면. 그 공감적 경청이라는 게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뭐하냐면,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제 진술로 그 사람, 너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거지? 얼마나 힘들었겠다. 얼마나 어려웠어. 그래, 그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공감적 경청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리액션이에요. 여러분, 리액션이 없으면요, 재미없어요. 자, 대표적인 리액션이 뭐냐면, 이건 거죠. 여기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이야기를 재밌게 끌어가는 사람의 대표적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1시간 중에서 자기 말은 15분 하고 45분은 공감적 경청.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헐, 그랬어? 헐, 대박. 청소년 애들은 개쩔어. 개쩔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막 이제 잘했어는요. 잘했어는 평가지, 이게 감탄이 아니에요. 리액션이 아닙니다.
잘했다는 말은요, 나 못했는데 왜 잘했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헐 대박 이야 하이파이브 오이 이야 뭐 이렇게 가면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 할 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한테 꼭 만나는 하이 글로벌 리더. 제가 만나자마자 하이 글로벌 리더 너희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될 거야. 하이 글로벌 리더 이렇게 글로벌 리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지금도 저를 생각해요. 제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나요. 글로벌 리더. 저는 글로벌 리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과 만나면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리액션을 하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고 뭔 이야기 그거 아니고 아니잖아. 내가 그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말하면 그거 아니고 러시아 갈 거 아니야. 저 사람은 그잖아요. 네. 그러죠. 부분적으로 맞아요. 이제 어제 그제 저한테 왔는데 이단 이제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단이 이야기가 또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점은 있죠. 그런 점은 있죠. 그럼 먼저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아이고 그 쓸데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이야기 완전히 틀렸어요. 그렇게 가버리면 이야기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 이야기해도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도 공감적 경청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지지를 먼저 해줘요. 지지와 그 다음에 제 질문. 그런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삶을 이루어하는데 꼭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아빠 나 성경 읽을게요. 이번 주 성경 읽어야겠네요. 딱 이렇게 이제 적용했어요. 성경 읽자. 적용하면 야 언제 할 건데? 어디서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가야 돼요. 이게 자기 주도거든요. 자기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적용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부모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코칭이에요. 코칭은 도와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삶이 안 변하냐면요. 대부분 사람들 삶이 안 변하는 이유. 설교를 많이 30년 들었는데도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옆에서 계속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공감적 경청해주고 그리고 리액션 해주고 그런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하냐면 코치예요. 코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사업가 되신 분들은요, 사업에 이제 여러분이 체인을 늘려가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려면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사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다른 체인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다 확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도록 계속 만들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도와줄 때 또 다른 체인점, 또 다른 사장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목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격려와 지지, 그리고 칭찬,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서 자꾸 해보도록, 실천해보도록 그렇게 해 나갈 때 당신과 똑같은 사람, 열정적인 불같은 그런 사람, 사역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코칭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칭할 때는 뭐냐면 목표를 정하고 현재 상황 알고 전략을 세우고 장애물들 제거하는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이 코칭의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을 가지고 코치해 나간다면 아이들도 변하고 여러분 가정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거. 자, 오늘 가정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브르타를 해야 되는데 하브르타가 되려면 이 공동체가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또 뭐냐면 이야기를 해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해 가야 신앙의 명문가문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거라면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지금 코로나19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각자 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그냥 테이블 하나, 저희 지금 테이블이 큰 테이블 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붙였는데 코스코에 갔더니 아니다. 이마트 트레이드에스 거기 갔더니 상이 넓은 거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접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우리 거실에 있어요. 공부도 거기서 공부하고요.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요. 그 거실 안에서 다 해요. 그래서 밥은 이제 식탁이 있지만 그 거실 안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책도 읽고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같이 보내는 시간들을 가져요. 이게 함께 좀 그러면서 아이가 내가 뭔가를 아이에게 뭐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아이들이 좀 엄마한테 질문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앉아 있으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하고 싶냐면 질책하고 싶고 뭔가 저거 막 이렇게 바꾸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뒤로 내려놓고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아이들이 계획을 짜게 만들고 아이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게 하고 부모들은 뭐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다음에 도와주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지 도와주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가 자기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 스스로 질문 던지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브루타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변화되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자,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 조금 더 해봐세요. 여러분 꼭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를 뭔가 질책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조금 한 30초만 내려놓고 먼저 아이를 칭찬하세요.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칭찬하고 그래서 격려하고 너가 있어서 행복하다. 난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자꾸 꿈을 주고 아이에게 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이가 부모의 그 기대, 그 마음 알고 스스로 뭔가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또 실행하고 또 자기가 재수정하면서 부모의 코치를 통하여서 아이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 좀 잠깐 질문하시죠. 질문인데, 네. 제가 초등부 교사 했었다가 네. 지금은 잠깐 이제 청년부 하고 있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근데 하면서 이제 저도 좀 질문을 애들에게 받고 싶어서 네.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1대1이 아니다 보니까 네. 4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가 말 걸고 말 걸고 말 걸고 예,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데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질문에 대해서 월- 순서를 주기는 했긴 했는데 네, 교사들은 뭐 해야 되냐면요. 주중 사역을 잘해야 주일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주일날 우리는 한번 만나가지고 그때 뭔가 쇼부를 보려고 하죠. 쇼부가 안 되는데 뭔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주중에 컨택을 자주 해야 돼요. 개인적 컨택을. 그래서 카톡으로라도 개인적으로 먼저 가 있고요. 모임할 때는 항상 우리 하브루타에 이제 하브루타 여기 보면 하브루타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또 1시간 반 정도 하는데요.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문하고 규칙을 세워요. 모임 규칙. 야 모임 규칙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하브루타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애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이제 반이 형성됐는데 우리 반이 이 모임을 이끌어 갈 때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만드는 그 규칙을 매일 모일 때마다 그 규칙을 읽어요, 같이. 저희 하브루타 할 때도 항상 그래요. 아이들은요 어떠냐면요 하브루타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버려요. 초등학생들 그래요. 하브루타 하다가 말도 안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규칙을 먼저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는 선생님께 먼저 미리 말한다.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면 뭐 하냐면 만나면 아이들 인사 안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정리정돈 안 하고 아이들 가버려요. 그럼 그런 규칙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세워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자. 그걸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규칙 안에서 모임을 하다 보면 훨씬 이야기가 더 좋아집니다. 야, 이제 이런 거죠. 야, 모임할 때 우리 이렇게 하는데 있잖아. 네 사람이 모였는데 막 자기 이야기 다 이야기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다른 사람 이야기 경청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 경청해야 우리 이야기 재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규칙 그런 걸 세워서 하면 좋습니다. 먼저 세워야 그 다음에 그것이 돼요. 안 되면 야, 안 되면 안 돼. 너 벌금 아이스크림 사. 막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가정 안에서도 그 룰을 잡아야 됩니다. 오, 맞아요. 가정 안에 규칙이 없으면 안 돼. 신앙의 명문 가문은 다 규칙이 있어요. 뭐 프랭클린, 뭐 케너디 가문 다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 없는 집안은 뭔가 그냥 그 집안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을 아빠가 세우면 안 되고 엄마가 세우면 안 되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저는 항상 할 때 뭐냐면 교사들한테 뭐냐면 자기도 생각하는 규칙 있잖아요. 그 규칙을 이렇게 자기도 하나 두 개 정도는 넣어라. 그러지만 아이들 중심으로 규칙을 세워라. 이렇게 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 규칙이 네. 잔소리가 되고 오히려 비율이 되고 막 그런 그러니까 규칙을 누가 세워야 되냐면 누가 세워야죠? 아이가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세우는데 아이가 스스로 못 세우잖아요. 아이가 못 세우니까 엄마가 이제 아빠가 뭘 해야 되냐면 코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답을 주면 안 돼. 답을 주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결론은 말은 아이가 해야 돼. 그 대신에 야,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뭐 이렇게 가면서 야, 이렇게 어지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게 너가 이렇게 장난감을 다 이렇게 벌쳐놓고 그리고는 딱 가버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장난감을 딱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탁 밟았는데 아래 레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발을 다쳤어. 이렇게 아이에게 내가 발을 다쳤단 말이야. 너무 아파. 여기 연고 발랐잖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 가야죠. 그러면 아이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다치는데 이렇게 막 널려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는 건 좋아. 오케이. 노는 건 좋은데 그러면 너가 이걸 잘 이제 아이가 이제 그러면 정리할게요. 그래. 그러면 자, 장난감 하면 정리한다. 그 규칙이야. 그럼 딱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그 규칙을요 보여줘야 돼. 늘 이렇게 규칙을 보여줘야 돼요. 하브르트 할 때도 규칙은 항상 보여줘야 돼요. 기도 제목하고 규칙은 항상 보여줘서 이렇게 하브르트 할 때 우리는 뭐가 있냐면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 있거든요. 딱 세워진 거 보면 앞에는 규칙이 있고요 뒤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놔요. 돌려면서 보게. 그래서 삥 돌아가요. 이렇게 삥 돌아가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규칙 이렇게 그렇게 규율을 딱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요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그냥 모임하자 그러면 안 돼요. 다 망가져요. 아이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무서워요. 질문 있습니다. 네. 하브르타 정리가 성경 본문을 두고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짝을 이루어 질문, 네. 대화, 토론, 네. 논쟁하는 실천적 교육 활동이며 하나님의 교육을 원한다. 네. 다 동의하는데 네. 질문하고 대화, 토론까지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논쟁하면 네. 열받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논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주장과 근거예요. 논쟁은 주장과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근거를 대라고요. 이제 하브르타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성경 하브르타 있고 일상 하브르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 뭐 역사, 수학, 과학, 뭐 음악, 체육, 뭐 모든 것이 사실 하브르타 가능해요. 하브르타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저는 하브르타와 코칭이 상당히 코칭은 뭐냐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코칭이에요. 그런데 이제 논쟁할 때는 주장할 수 있도록 주장하되 너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라.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재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창조에 대해서 제가 하브르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화를 해서 깊이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창조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창조가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로 적용까지도 가능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는 가운데 자료도 찾아보고 창조라는 게 뭔지 그 옆에 또 창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개념을 비교해 가면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면 돼요. 유대인들은 하브르타하는 문화를 어디서 갖냐면 뱃속에서 있은 아이에게는 태담이라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베드타임 스토리라는 걸 3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샤벳 디너라고 해서 그 안식일 식사를 하는데 3시간에서 6시간을 이야기해요. 음식을 넣고 금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저녁은 전체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도 대화하기도 하고, 그들은 이제 탈무드가 대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상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애가 자꾸 나를 때려요. 이제 때리질 않는데 자꾸 때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폭력, 또 우리나라 대선 주자의 우리나라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의 그 사람 정책 가운데 그 정책이 용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세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용돈이 감축되니까 그런 것들도 대화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주장을 민주당 대통령의 그 색깔과 공화당 대통령의 색깔이 뭐고 그 색깔의 근거가 뭐고 그들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는가 그런 것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빠가 신앙 지도를 아빠가 해요. 엄마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빠가 목사고요. 엄마는 전도사예요. 그래서 아빠가 중심으로 해서 끌어요. 그리고 아빠가 토론하고 여러분 이제 뭐 말문을 트라 뭐 이런 거 유튜브에 가보면 교육 방송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입양을 당해서 이제 미국에 가는데 유대인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가정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 하버드 여자가 이제 하버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들어가는데 여전히 아빠하고 30세 가까운 사람인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아빠하고 대화해요. 직장 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삶의 이야기를 아빠가 해요.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나 유대인들은 안에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독서 토론 하브르타, 또 성품 하브르타, 그다음에 성경 하브르타, 놀이 하브르타 이런 4가지 형태의 하브르타를 하는데 가능하면 부모들한테도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보면. 그래서 요즘에 지금 우리 책이 코칭 바이블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코칭 바이블. 이렇게 네, 코칭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코칭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 참 기독교 상담학을 하신 분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상담학자인데 이분이 코칭이 있어요. 인생을 은퇴 시기에 그가 상담학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코칭이라는 걸 깨우치고 자기가 코칭 바이블이라는 책을 썼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리더자들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 책 가지고. 그래서 하브르타와 코칭을 같이 가야 돼요. 게리 콜린스가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시간 나시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말하게 질문하게 만들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면 여러분 생각은 엄청 뛰어난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더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는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잘 결정을 내려서 잘 듣고 결정하면 그런데 이렇게 지지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지지하고 격려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업가, 기독교 사업가 되어서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